제9장 과학과 우주 1. 심성과학 개구리 알 하나에서 원리를 찾더라도 그 가짓수는 무한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다. 그러하니 인지의 과학이 그 원리를 모두 밝힐 수 있겠는가. 오히려 부처님 지혜의 심성과학만이 그 모든 것을 규명할 수 있다. 현대과학 문명이 아무리 고도화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벽을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필코 마음을 개발해야만이 이 벽을 뚫을 수 있다. 마음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 왜냐하면 물질과 정신의 발달이 병행해야 할 텐데 지금은 물질로만 치달아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의학이 발달되었다 해도 바로 말하면 문제를 30%밖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70%는 어디서 보충할 것인가? 과학이란 어차피 반쪽만을 다루는 것이니 50%를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반쪽을 채우려면 마음법, 즉 과학이란 이름을 빌리자면 심성과학을 개발해야 한다. 마음법은 심성의학, 심성물리학, 심성천문학이요. 심성의 공학, 지리학, 생물학 등이 다 된다.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개합되어 일심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완전한 연구를 해낼 수 없다. 물질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물질을 끌고 가는 것이다. 이 근본을 모른다면 물질과학엔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 심성으로 되돌려 들어가야 한다. 각 분야의 과학의 바탕은 일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아무리 많은 과학자들이 분야별로 다양하게 연구를 한다 해도 마음을 알아야만 계속해서 발전할 수가 있다. 과학의 힘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 당시의 말씀에 놓은 것이나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의 일부분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데 불과하다. 지금은 육신무예를 해야 할 때가 아니다. 예를 들어 축지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누구든 차를 타고 쉽게 빠르게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육신으로 다 한 시오리쯤 주름 잡아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떻게나 바쁜 세상인지 날아다녀도 더디다. 빛의 속도로 간다 해도 더디다. 그 전과 지금을 비교해도 진리는 다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돌아가는 게 그만큼 빨리 돌아가니 시대도 발전하고 변천하는 것이다. 참된 무예란 모든 존재의 궁극의 원소, 유전자의 그 이전을 찾아서 아는 것이다. 지금 아무리 과학자들이 많다 해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심성과학에서 보면 그것은 신비가 아니다. 현대과학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 50%를 넘지 못하는 반쪽 과학이라 마땅히 한마음법을 공부해야 한계를 넘을 수 있다. 이 세상에는 가장 빠르다는 빛도 마음보다는 빠르지 못하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치게 되면 모를 것이 없고 닿지 못하는 데가 없다. 현대과학이 낳은 훌륭한 발명품들로도 부처님의 위대하신 법력은 짐작도 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 지금 현대과학이 맞닥뜨려 있는 한계도 마음의 신묘한 힘을 빌린다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음을 깨친 이들에게는 수성이나 화성, 목성, 금성 등을 가서 살펴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불치병으로 분류된 질병도 고치지 못할 바가 없고 차원도 4차원이 아니라 시공을 뛰어넘는 초차원의 경지를 넘나들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일이 사람들을 미혹하게만 할 뿐 아무 이득이 없음을 아시고 조심하셨던 것뿐인가 한다. 마음의 힘을 간절하게 믿고 깨쳐 들어간다면 육안으로 포착되지 않는 영의 문제나 신의 문제까지도 자세히 살펴질 것이다. 마음법이야말로 묘법 중의 묘법이다. 부처님 법을 말하기 이전에 현대과학 문명이 오신통은 한 셈이다. 단 한 가지 마음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물질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물질로 인해 죽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물질을 쪼개는 기술 수준도 높아져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인간이 유의 세계의 궁극에 이르러 무의 세계로 넘는 문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부처님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단군 성인들이 다 가르치셨다. 숨을 들이고 내쉬는 교차로에 삶과 죽음이 있듯이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지금은 거꾸로 돌아서 정신세계의 교차로를 넘어서야 한다. 그것은 한마음 도리에 달려있다. 지금 과학자들이 외계인과의 전파 교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물질 세계의 50%를 가지고 장차 정신세계로 내디디려는 교차로에 놓여 있으니 전파를 통해 외계인과 연락한다 함은 근본 도리를 모르는 처사이다.
모름지기 나를 떠나서는 통로가 막혀 있으니 마음으로부터 나의 무선 전화를 가설해야 통로가 바로 트이고 연락이 된다. 그렇게 물리가 터지면 두루 보고 두루 들을 것이며 두루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 마음속의 통로를 알면 벽도 천장도 없으니 그대로 부처님의 평발이다. 사람들은 인간의 처음 모습은 어떠했으며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되는가를 궁금해하는데 우리가 비록 태생이지만 몸속의 온갖 중생도 태생이던가 그림자 붙듯이 의식부터 모두 화해해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 껍데기를 벗는다 해도 죽는 게 아니며 생명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별들에도 있으니 그대로 불성이라 생기고 돌아가는 이치가 같아서 이 우주를 한 회사라고 비유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니 지구의 나이가 3살밖에 안 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어디 살고 있고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정체를 알아보라. 인간은 어떻게 모습을 드러냈는가? 4대가 뭉쳐 사생으로 나투는 중에 원숭이로부터 되었다. 고릴라로부터다. 곰으로부터다 하는 얘기가 있지만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전자의 진화력에 의해 구르고 구르면서 억겁을 거쳐 갖가지로 채로 나투었던 때문이다. 축생이라 해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 해서 인간대로 고정됨이 없으니 마음으로 자기의 체를 자기가 형성케 한 것이다. 4대가 다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자체로서만 있을 때는 암흑이라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4대가 합쳐 공전케 되자 아니 닿는 데 없는 그 에너지, 공기 또는 향기와 같은 에너지에서 유전자가 탄생하여 온 우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체들이 수많은 별성의체가 비로소 발생되었을 것이다. 동시에 유전자의 묘법이 차원대로 찰나찰나 나투며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고로 사생이 벌어지고 진화력에 의한 유전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지수와 풍 4대가 뭉친 거기에 영원한 무전자의 능력, 유전자의 묘형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또 그러하기에 물질 과학만으로는 전체를 알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법망이라는 것을 모르나 법망한 엄연히 있어서 법계의 허가 없이 우주선을 띄웠다고 할 때는 분명히 잘못되는 수가 있다. 그것은 과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 설사 과학으로 우주선을 허공에 띄울 수 있다 해도 마음법만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우주. 팽이가 운동 중심이 잘못되면 똑바로 돌지 못하고 미치광이처럼 돌듯이 은하계도 무전자의 삼각 받침대가 없다면 똑바로 궤도를 돌 수가 없다. 가령 외계에서 지구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탐사하러 왔다가 북극 지방만 보게 되었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십상이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일 테니 지구는 얼음으로 뒤덮인 혹성에 불과하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혹성을 그렇게 보고 있다. 전체를 내려다보지 못하고 한쪽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우주 안에는 버러지 수요만큼의 은하계가 있다. 그 무수한 하천세계와 상천세계에 상응하지 못한 채 말로만 떠든다면 무슨 일이든 무어가로 그치게 마련이다. 은하계와 통하려면 상대를 하나로 통하고 유생, 무생을 다 통하고 삼세를 다 통하고 나아가서는 혹성까지 통하게 되어야 전부를 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바람 쐬러 나갔다 하면 한 생각에 억만 회순이라도 다 통하고 전체 구정토를 왕래하고 별성과 더불어 운행하고 공전할 수 있다. 또 그래야 손가락 하나 벌려서 다른 혹성을 올가올 수도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손발은 아니 닿는 데가 없어 어느 혹성 어느 은하계의 구석진 틈이라도 평등히 다 알 뿐 아니라 생명의 차원이나 발전 단계, 정신적 능력의 정도를 소상히 알고 따라서 곳곳의 능력에 맞춰 발전시킬 수도 늦출 수도 있다. 우주가 아무리 크고 혹성들이 혹은 뜨겁고 혹은 차고 하더라도 다 생명이 있기에 서로 무심의 왕래가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마음을 깨친 이에게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등을 가서 살펴본다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며 의학적으로 불치의 판정이 난 병이라도 고치지 못하는 병만은 아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공을 뛰어넘고 과학의 한계를 넘어 지혜의 계시를 줄 수도 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면 아무런 득이 없을 것이기에 그런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생명 하나하나의 삶은 저마다 참으로 눈물겨운 데가 있으니 모든 생명들이 다 제 차원이라고 하는 병 속에 갇힌 채 그것을 벗어나려고 저도 모르게 노력들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뿐이 아니라 까마득한 우주의 머나먼 저쪽에서도 이곳과 다름없는 살림살이가 펼쳐져 있으니 중생의 눈과 손과 생각이 미치지 않는 세계의 살림살이는
각양각색이다. 어느 별의 살림살이는 이곳과 아주 달라서 아이를 낳는데도 일일이 수태하여 낳지 않고 마음에 따라 만들기도 하며 여럿이 할 일이 있으면 한 생각으로 여럿이 되어 일하고 할 일이 없으면 다시 하나로 합쳐버리기도 한다. 그들의 땅은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밤낮이 따로 없이 늘 휘황찬란하다. 거기에 비하면 지구는 마치 거르는 채와 같아 마음의 차원에 따라 상천으로도 가고 하천으로도 가니 바로 중세계인 것이다.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충만해 있다. 이 지구에만 우글우글한 게 아니다. 다른 혹성에도 우글거린다. 생명체에 있어서 동맥정맥을 통해 피가 돌고 오장육부가 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듯이 은하계도 지구도 그렇게 빈틈없이 운행하고 있다. 별 속에 별들이 있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안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재생이나 별들의 재생이나 똑같다. 껍데기의 수명이 길고 짧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의 내력을 알려면 이름을 대야 하듯이 우주의 각 성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역시 그 이름을 밝혀야 한다. 무정국, 오토국 혹은 강서수기성 등 수성 너머에 있는 외성을 예로 들면 크기는 지구의 3분의 1쯤 되면서 길이로는 3배나 되는데 이것이 지그재그로 삼각형을 그리며 돌고 있다. 여기 말로는 수성의 외성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름조차 없는 공업국인 셈이다. 우주 전체를 금강자석이라 한다면 이 금강자석의 힘에 의해 지구가 돌아간다. 그렇지 않다면 지구는 멸망한다. 다른 모든 혹성들도 같다. 그렇다면 자석과 같은 힘은 누가 가졌느냐? 우리 마음들이다. 우리 마음의 별성이다. 바로 우리의 능동적이고 활용적이고 움직일 수 있는 무한의 능력을 가진 생명줄이다. 그래서 불성이라 이름했다. 우주는 불성에 의해 균형을 잡아 안정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여기서 서로 빼앗고 빼앗기듯이 혹성 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빼앗기는 줄조차 모르고 있다. 못 배우고 어리석으면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으니 능력을 키워야 방어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 여기서도 살고 거기서도 살고 하나로 열로 천으로 만으로도 사니까 밖에서 무엇이 와도 비로소 나 아닌 게 없이 다 자비롭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는 크기가 중간치 정도이다. 도솔천의 은하계는 우리 은하계와 같은 것을 2970개 정도 합쳐놓은 것만큼 방대하다. 과학자들은 단순히 지수화풍이 모여 삼라만상이 벌어졌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한 생명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바람이 불고 물과 먼지가 한데 합치면 마치 퇴비를 모아 놓았을 때 뜨거운 열과 가스가 나오고 쓰레기에서는 벌레가 생기듯 생명 있는 것들이 한데 합치니 능력이 폭발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좋다 나쁘다도 없다. 그저 폭발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생명체들이 밝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반사되어 자기의 분수를 알게 된다. 이것이 진화이자 창조이다. 이러한 것이 불성의 조화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수화풍이 합쳐지면 큰 성질을 이루었다는 것은 지수화풍이 합쳐서 힘이 솟았다는 것이고 힘이 솟았다는 것은 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화하고 나니 지수화풍이란 말도 나올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지수화풍이 바탕이 돼서 성주를 이룬 것이다. 곧 우주를 이루었다는 말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한 생각을 하여 우주를 셋으로 나누었다. 그 가운데 부분이 우리가 통상 우주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주가 하나인 줄 알지만 실은 종합해서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로 나눌 수 있다. 비유로 계속 설명한다. 그 세 우주를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바로 세 아들이다. 이것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그 세 아들 중 첫째 아들은 칠형제를 낳고 가운데 아들은 삼형제를 낳고 셋째 아들은 오형제를 낳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들이 낳은 삼형제가 다시 칠형제를 낳았는데 그중 삼형제는 생명을 넣어주는 책임을 맡았고 나머지 사형제는 물질을 만드는 책임을 맡았다. 처음에 물질을 만들 때는 경험이 없는 까닭으로 집을 짓더라도 길쭉하게 상투 하나 있는 것처럼 삼각형으로 모양만 겨우 내었다. 그런 식으로 집을 짓고 생명을 불어넣고 하다가 3칸 집이 5칸 집이 되고 방대해지니 길을 닦아야 할 필요가 생겼다. 길을 닦아서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으니 수많은 분야가 생기고 다양해지면서 수많은 자식들, 즉 수많은 별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수많은 자식들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성주가 삼형제이고 삼형제가 칠형제이고 칠형제가 수많은 자식인 것이며
수천 수십만이 되어도 성주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만들다 보니 모든 물질이 나오고 태양이 나왔다. 근본에서 근본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은하계 태양계는 수없이 많다. 우리는 우리의 태양계가 대단한 줄 알지만 그렇지는 않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시골의 변두리 정도이다. 그런데 그렇게 은하계가 많고 태양이 많고 별들이 많다 할지라도 바로 이 한 점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쌀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중세계의 사람들은 부처될 권리를 갖고 있다. 권리는 있지만 무한의 능력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못 쓰는 것뿐이다. 그러니 자기 깊숙이 있는 한 점의 자기를 찾았을 때 그 금괴를 찾게 되는 것이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에서 보았던 것밖에는 알 수 없고 그것밖에는 상상할 수도 없다. 다른 나라 다른 물은 모르기 때문이다. 연못에선 올드고기가 바다를 알 수 없듯이. 어떤 혹성에서는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 먹고 입고 만들고 없애는 이 모든 것이 한 생각으로 처리되는데 예를 들어 어린애를 갖고 싶으면 배로 고통스럽게 낳지 않아도 어린애가 생기고 없애려면 생각 한 번에 없어진다. 오장육부의 지저분한 피, 똥, 고름, 오줌을 뱃속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청정하고 깨끗한 인간의 모습을 여여하게 가지면서도 선신세계의 맛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여여한 모습으로 선신세계에 산다 해서 부처인 것은 아니다. 목성에서는 지구의 사람들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처참하게 살지는 않는다. 그곳은 밤낮이 따로 없는데 보석들이 반사되어 달빛처럼 밝게 비춰준다. 투명한 밝음으로써 안에서 스스로를 밝힌다. 스스로에게 자가발전소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켠다. 여기처럼 전기가 나갈 걱정이나 전기값을 걱정하지 않고 편리하게 살아간다. 그러니 그곳에는 밤낮이란 단어가 없다. 우리들이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면 자기를 못 믿고 그 도리를 못 믿기 때문이다. 그 도리를 안다면 왜 여기서 살겠는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저쪽 동네로 가서도 살 수 있는 것이다. 불성이란 어디에 가고 옴이 없다. 그 동네에 가서 살면서도 여기에서 또 산다. 나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수요는 모래알처럼 많다.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되고 둘이 되려면 둘이 되고 천이 되려면 천이 되고 만이 되려면 만이 된다. 또 하나도 없으려면 없다. 자유자재이다. 얼마나 좋은가. 세계의 우주 뒷면에는 도솔천국, 즉 어마어마한 범천이 있다. 범천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광대하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는 아주 작은 지방 정도이다. 이런 것을 그냥 알 수는 없다. 내 마음을 두루 깨쳐서 다 성장되어 아주 하얗게 깨쳐 알아야 한다. 만약 범천이 있다면 범천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고 대치해서 막을 수 있고 뚫을 수 있고 서로 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속내용은 일일이 말로 할 수는 없다. 가고 오는 사이 없이 행하는 사이 없이 행하는 자연스러운 그것을 깨닫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 은하계 안에는 양쪽으로 사람의 유방처럼 불쑥 나와 있는 것이 있다. 그것들의 역할은 모든 곳에 무전을 송수신하는 곳이고 그 은하계를 돌고 있는 12개의 외성은 참으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또 12개의 외성 하나하나에는 외성이 12개씩 돌고 있는데 아주 질서정연하다. 그곳의 별들은 이곳의 별처럼 생기지 않고 사각의 모양이면서도 한쪽은 부처님의 머리같이 생겼다. 그러면서도 위에서 보면 망같이 생기기도 하였고 옆으로 보면 둥글게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밑에서 보면 팽이 밑둥 돌듯 하니 참 묘하다 할 수밖에 없다. 우주 한쪽에서는 아주 커다란 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곳의 빛은 말할 수 없이 밝으나 열은 가지고 있지 않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같이 뜨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또 지구의 나무는 파랗고 싱싱한데 범천의 나뭇잎들은 황금빛이며 몸체는 분색이 난다. 또한 그곳의 돌들은 이곳의 돌처럼 오랜 세월이 흘러서 굳어진 것이 아니다. 그곳 사람들은 뜨거운 에너지를 빼서 마음대로 돌을 만들어 쓴다. 이런 일들은 힘이 안 들고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아무데나 기분대로 하지 않는 법도를 지킨다. 수성에서 좀 떨어진, 즉 지구에서 달의 거리보다 조금 더 먼 곳에는 이것저것 갖가지가 모여 하나의 성을 이루었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공업국이라 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고슴도치같이 생긴 비행물체를 띄워서 외계의 정보를 수집한다. 비행물체의 형태는 각 혹성마다 틀리는데 상세계에서는 삼각형 또는 원형이고 길쭉하면서 부처님 머리같이 생긴 비행물체는 도솔천에서 띄운 것이다. 그것은 생각만 하면
서고 뜨며 어디쯤 가야겠다 하면 알아서 가게 된다. 수성에서 그 공업구까지 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더 되지만 수성에서는 안방 문턱 건너듯 드나든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대단하므로 다른 곳의 에너지는 빼앗아 올 수도 있지만 수성의 에너지는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는다. 공업국에서는 끝이 뭉툭하게 생긴 삼각형에 사각의 문이 있어 겉으로 보기엔 네 겹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삼각형 내부의 구조는 인간의 세포처럼 거미줄 얽히듯 얽혀 있다. 수명은 수성보다는 짧다. 또 그곳에는 네 개의 문이 있지만 한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나올 때도 그 문으로 나와야 한다.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다고들 하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이 안 사는 것은 아니다. 생명이 우글우글 하는데도 안 산다고 할 수 있겠는가. 중세계인 이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생명들을 키로 까부르고 채로 걸러서 위로 던질 것은 던지고 아래로 보낼 것은 아래로 보낸다. 각 혹성에서는 이렇게 각자 맡은 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부를 한다면 집주인이 엄연히 있으니 자기 정신을 빼앗기지도 않고 내 능력을 남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남에게 실험을 당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4차원의 세계 사람들에게는 실험 도구로 부려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다. 그래도 괜찮은가? 또한 어떤 경쟁이 생겨서 능력의 공기를 흡수당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병이 많이 든다. 그러나 누가 빼앗아 가는지 어디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만약에 유전자의 능력까지도 몽땅 빼앗긴다면 그것은 피를 몽땅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껍데기만 남아 흙과 물로 변해버리겠지만 주인이 있다면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째서 농락을 당하면서 사는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날을 위해 연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수십 번 다시 태어날지라도 수십억 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도리를 모두가 알아야 하겠기에 하는 말이다.